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정보 보안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좀비 PC요. 이 좀비 PC라는 거는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컴퓨터를 조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좀비 PC라고 합니다. 이 좀비 PC를 이제 누군가는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CNC라는 그 서버요. 이 CNC라는 이 서버에 의해서 이제 이 좀비 PC가 이제 제어를 받아서 주로 이제 디도스 공격에 이용되는 게 우리 좀비 PC요. 그 다음에 이제 CNC 서버라는 거요. 이 CNC 서버가 우리 좀비 PC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서버를 보고 우리가 CNC 서버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해커가 원격지에서 감염된 그런 좀비 PC 있죠. 그런 좀비 PC한테 명령을 내리고 악성 코드를 이제 제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서버를 보고 우리가 이제 CNC 서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넷이요. 본넷이라는 거는 악성 프로그램에 이제 감염돼서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이제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본넷이라고 합니다. 우리 디도스라는 거요. 디도스라는 게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산된 그런 공격 지점에서 하나의 서버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디도스라고 했죠. 그때 이 좀비 PC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본넷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좀비 PC를 이제 제어하는 게 우리 CNC 서버요. 그 다음에 이제 웜이요. 웜이라는 게 있고 우리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는데, 이 웜하고 트로이 목마하고 같이 좀 보자고요. 이 웜하고 트로이 목마는 바이러스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우리 웜이라는 거랑 트로이 목마랑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웜의 뜻이 이제 벌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한 마리가 이제 이번 주에 넘어왔어요. 한 마리가 넘어오는 순간 며칠 안 지나면 이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웜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신을 이제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시스템이 이제 부하를 높여서 결국 시스템을 이제 다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웜이라고 합니다. 이 웜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는 것도 있고 슬래머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웜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이제 원 바이러스가 딱 하나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를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기억 장소를 꽉 채워버려요. 꽉 채우면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에 이제 부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웜이요, 웜.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목마요. 트로이 목마는 이 웜처럼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얘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처럼 그냥 위장해서 프로그램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할 때 활성화돼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더라. 얘는 그냥 혼자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만히 숨어 있어요.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처럼 가만히 숨어 있다가 특정 날짜가 되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할 때 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거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얘는 이제 보안상에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이 취약점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이제 발견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견된 그 취약점의 존재가 널리 이제 공표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안 공격을 우리가 이제 제로데이 공격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공격의 신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 인증이요. CC 인증이라는 거는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정보 보호 시스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평가 기준을 서로 이제 연동을 하고 평가 결과를 서로 이제 상호 인증하기 위해서 제정된 정보 보안 평가 기준을 보고 우리가 이제 CC 인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ISO IC 15408 여기에 이제 등록된 그런 국제 표준을 우리가 이제 CC 인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멀바타이징이요. 얘는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멜웨어랑 그 다음에 광고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이제 유포시키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멀바타이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 분석 센터요. 얘는 이제 ISAC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말 그대로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분석하는 그런 센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취약점이 됐든 침해 요인이 됐든 유사한 그런 업무 분야별로 이제 해킹이나 바이러스 그런 사이버 테러 있죠. 그런 거에 이제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체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정보 공유 분석 센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점 및 침해 요인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제공해 주고요. 침해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경보 분석 체계를 이제 운영해 주고요. 그리고 금융이 됐든 통신이 됐든 이런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 그런 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보 공유 분석 센터 ISAC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영어로 이제 BCP 그렇게 이제 불러요. BCP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재난이 이제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의 이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각종 재해가 됐든 장애가 됐든 재난으로부터 위기 관리를 이제 기반으로 우리 재해 복구를 어떻게 할지, 업무 복구는 어떻게 할지, 재개는 어떻게 할지, 비상계획 이런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계획 그걸 보고 업무 연속성 계획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이제 운영이 어려운 그런 데이터 백업이나 이제 복구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속성을 이제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핵심 업무 같은 그런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조성해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 그렇게 이제 풀러요. 그래서 그때 이제 RTO다, RPO다, 우선순위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업무 영향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게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 BCP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디들링이요. 얘는 이제 처리할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다른 자료랑 이제 바꿔서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디들링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를 왜 바꿔서 처리하냐? 입력값이 됐든 출력값이 됐든 그런 것들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수정해서 잘못된 결과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데이터 디들링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로커요. 비트로커라는 거는 윈도우 7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그 윈도우 전용의 우리의 볼륨 암호화 기능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트로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가 이제 하나의 이제 암호화 기능인데 얘는 이제 TPM이랑 우리 RES 128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비트로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공격이요.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그 공급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급망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공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공급망 공격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빌드가 됐든 배포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이제 살펴서 이용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공급망 공격이요. 그래서 우리 정보 보안과 관련된 용어에 종류가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지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바이러스라는 거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컴퓨터의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운영 체제가 됐든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신이 이제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복제는 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도 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스스로 이제 전파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웜이라는 거요. 웜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복제를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시스템이 이제 부하를 높여서 결국 이제 시스템을 이제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웜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웜의 이제 공격 형태에 보게 되면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도 있고요. 우리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도 있고 슬래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제 복제할 수 있어요. 이 웜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제 복제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파일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 웜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전파가 가능한 게 우리 웜이요. 우리의 바이러스라는 거는 파일을 통해서 전염이 되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똑같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복제를 하는데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을 시키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감염을 시키냐, 그 차이가 있어요.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IDS라는 거요. 얘는 말 그대로 침입을 뭐만 해준다? 탐지만 해준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사용이 됐든 오용이 됐든 남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뭘 해준다?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여기에는 이제 오용 탐지가 있고 이상 탐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용 탐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입력해둔 그런 공격 패턴이 있어요. 그 공격 패턴이 감지가 되면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상 탐지다 그러면 이상 탐지라는 거는 평균적인 시스템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이거를 또 그냥 알려만 줍니다. 그게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요.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이상한 게 생기면 이제 우리한테 뭘 해준다? 알려만 주는 게 침입 탐지 시스템이요. 여기서는 이제 미리 입력해둔 공격 패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균적인 그런 시스템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변형된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탐지가 어려워요. 멀웨어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로 1, 2, 3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이제 찾아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보기에 보니까 이제 웜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트로이 목마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정답을 쓰는 그 칸도 동그라미 1번, 2번, 3번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갈지, 2번에 뭐가 들어가는지, 3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윈도우가 됐든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그런 곳에 이제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과 같이 이제 자기 복제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전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실행되는 그런 이제 악성 코드래요. 얘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응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활성화가 되면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 컴퓨터를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위장하고 있다가 특정 날짜나 이제 특정 시간이 됐을 때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에 이제 만족을 했을 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컴퓨터를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정상 파일을 이제 감염시킨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기 복제가 가능하대요.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전파는 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웜하고 이제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이 이제 웜이거든요. 이 웜이라는 거는 자기 복제가 이제 가능하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전파가 가능한 게 우리 웜이요. 웜.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제 동그라미 3번의 이제 정답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동그라미 3번의 정답인데, 얘는 정상 파일을 이제 감염시키고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웜처럼 자기 복제가 이제 가능한데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전파한다 못한다? 못하더라. 스스로 이제 전파가 가능한 게 우리 웜이고, 스스로 이제 전파를 못하는 게 바이러스요. 그래서 이 웜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이제 복제를 해서 시스템이 이제 부하를 높여요. 시스템이 이제 부하를 높여서 결국 이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 일종을 보고 우리가 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웜의 이제 공격 형태에 보게 되면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도 있고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도 있고, 우리 슬래머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웜이요. 웜하고 이제 바이러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트로이 복마라는 거는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정답이었는데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위장하고 있더라. 위장하고 있더라. 위장하고 있다가 활성화가 되면 공격자는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트로이 복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